그래도 여러분 패라 그랬죠 이건. 그 약간 늘어진 패입니다. 건너붙이고 젖히고요. 이쪽 굳자가는 수가 이제 있어서 약간 패가 됩니다. 여기서 보통은 단수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집이 돼서 사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을 때는 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 못 치고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면 패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 늘어진 패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 이제 여기가 빠져 있을 때는 흑은 백은 호고 쳐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완벽하게 산 겁니다. 근데 또 이쪽이 호고 치는 돌은 여기가 또 선수죠. 여기가 선수입니다. 이거는 사활 다 아시죠? 예. 이제 먹여치고 때릴 때 들어가서 이제 잡히는 겁니다. 저거 기곡사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바둑을 이렇게 두시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이쪽이 중요할 때가 있고 이쪽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 여기 사활이 막 걸려 있는데 여기 두면은 여기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쪽이 걸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보통은 있는 게 집으로 득이에요. 보통은. 근데 좀 지난 다음에는 이거 판단을 하셔서 두는 겁니다. 예. 가령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오히려 호고 치는 게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돌이 있어서. 근데 여기 젖혀 있는 건 집으로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호고 치는 게 나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생각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석에서도 아예 이렇게 두고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형태도요. 나중에 흙이 젖히면 혹 여기 이렇게 둬서 사는 거예요, 원래. 똑같지 않습니까? 막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되죠? 아니. 네. 젖혀요? 아니, 그냥 붙이면은, 예. 젖히면 어떻게 되죠? 아까 사는데 어디 가서 산다고 그랬죠? 여기도 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붙이면은 패가 됩니다. 이거는 나가서 오공도예요. 그죠? 붙이면 이렇게 단수 쳐서요.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겁니다. 죽는 패라서 백이 망했죠. 네, 그래서 젖히면 백은 여기를 두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이 형태가 어디가 사활이고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살아있다. 뭐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은 가위수를 자꾸 하세요. 예. 근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돌은 가위수 하시고 들어가면 잡는데 안 잡으세요. 계속 안 잡으니까 이게 쓸기가 안 되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딱 모양만 보셔도 아셔야 돼요. 아, 저거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좀 보시면은 좀 외워야 됩니다. 약간. 예. 일일이 그때 수읽기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네, 이제 걸치니까 협공을 했습니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는 막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근데 백돌이 없을 때도 일로 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두고 받고 늘면은 흙도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 두죠? 여길 두는 거예요. 선수 잡을 때는.
그러면은 백도에 막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요 세력이 좀 값어치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막으시는 거고요. 여기 돌이 없을 때는 역시 일로 막는 겁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기 돌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돌이 있을 때 이쪽으로 막는 겁니다. 이쪽을 뒀는데요. 실전에 여길 막았는데 이것도 좀 잘못이죠. 정석은 R자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는 형태가 나오는 거는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늘면은 그때 백은 맞고요. 여기 두면 이제 백은 손뼉을 발빠르게 둡니다. 예, 이럴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차렷했을 때는 나를자가 정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막아서 두는 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젖히고 늘어 싸우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기 이 수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네, 근데 막는 수를 뒀고요. 걸쳤습니다. 근데 네. 흙이 일선으로 빠졌을 때 네. 틀어막잖아요. 예. 그 이후에 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2단 젖히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뭘 붙여서 위에 네. 빠졌을 때 이렇게 두고요. 그 붙이고 젖히는 데까지. 예? 요즘에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치받고 젖히는 수도 있긴 한데요. 대체로는 여기 그냥 차렷하는 게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받고 둘 때는 여기가 백돌이 좀 있을 때 많이 둬요.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노림수가 별로 없어서 좀 중복을 만든, 가령 이제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약간 중복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둬서. 백이 중복일 때. 예,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두고 이제 손을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돌이 없을 때는 이거 잘 안 둬요. 뭔가 이제 이쪽을 두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쪽 걸쳐서 여기 젖혀서 싸우는 수를 계속 노리거든요. 네. 핵말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 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네, 실전은 여기 가고요. 이쪽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젖힌 수는 좀 무리수예요, 지금. 예. 이 젖히는 수는 훨씬 더 두터운 다음에 결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젖히는 수를 두게 되면 백한테 여기 젖히 있는 걸 선수당해서요. 너무 아픈 겁니다, 이건.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젖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가 젖혀 있는다든지 결행을 하고 나서 노리든지요. 아니면 흑돌이 이쪽에 온다든지 있어서 뭔가 좀 강력한 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습니다. 근데 실전은 바로 결행을 했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굿자로 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둬야 되죠, 여기서? 이거 무조건 젖혀야 돼요. 저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젖혀 있게 되면 여기 막는 게 또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젖혀 이어야 돼요, 이거는. 요 돌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젖혀 있는 수, 물론 지금도 이거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근데 이제 흙도 이런 식으로 둬서요. 일로 호구 쳐서 이렇게 밀어서 선수로 손을 뺍니다. 예. 근데 백이 여기를 뒀을 때는 이거는 흙은 젖혀 이어야 돼요, 이것도요. 그만큼 이게 큰 자리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되고 진행이 된 다음에도 무조건 젖혀 이어야 돼요. 근데 돌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젖혀 이었습니다. 밀고요. 막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사활의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예. 여기를 두고 살았어요.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죠? 당연히 여기 빠져 살아야죠. 그죠? 집으로 손해입니다.
네, 실전은 이제 가장 평범하게 받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위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찌르면은 밑에 늘어도 넘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로 받을 수도 있고, 일로 나와서 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백이 두텁기 때문에요. 받아주면 이렇게 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만큼 흙이 열부은 형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수가 좋게 얘기하면 안전한 수고, 나쁘게 얘기하면 느슨한 수입니다. 예. 굉장히 좀 느슨하게 둔 거예요. 여기 왔고요. 이거는 이제 흙이 잘 두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행말하실 때 느는 수가 있고요. 늘면은 나중에 여기 급소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 급소가 기분 나쁠 때는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치고요. 이렇게 호구 쳐서 행말합니다. 이건 모양은 좋거든요. 그 대신 단수 치기 약간 악수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백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거 받기는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킬 거 바에는 아까 호구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두 점머리 맞아서 하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도 비슷해요. 가령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역시 석점머리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좀 전처럼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석점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면 호구 치면 이거는 급수가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바둑은 이제 모양을 좀 좋게 해야 됩니다. 네, 실전은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으니까 밀었습니다. 젖히니까 여기서 여기를 뒀는데요. 아주 이상한 수예요. 어디 둬야죠? 네. 일단 젖혀야 돼요, 무조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가 손 빼는 게 최고 나쁜 거예요. 여기 싸우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면은 그 진행에서 계속 둬야 돼요. 진행이 여길 젖히고요. 상대가 이제 늘었습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손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상태에서 손 빼게 되면 백이 이런 식으로 뛰면은 아주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저건 행마가. 그래서 일단은 젖혀야 됩니다. 무조건. 손 뺀 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따라 두지 말라 그래서 자꾸 이제 두다가 손 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최고 나쁜 게 한참 싸우고 있는데 손 빼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싸우다가 말고. 그래서 싸울 때는 계속 두셔야 돼요. 두시다가 다 이제 싸움이 끝났다 판단되시면 그때 손 빼야 됩니다. 근데 싸움이 끝났는데도 계속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손 따라 두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든 본인이 판단하기에 싸움 진행 중이다 하면은 상대가 젖혔잖아요. 그럼 반응을 해야죠. 젖혀서. 젖혔는데 지금 젖혀놨다고 치고 네. 손 빼서 하변으로 갖다 치고 형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네. 젖히고서 하변에 지키고 그 상태에서 형세 판단 지금 백이 흙이 끄고 나와가지고 좀 무리수 네, 뒀는데 아니, 그러니까 백이 좀 좋은데요. 백이 얼마나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형세나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못 하세요. 그걸 뭐 조금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지금 배우시고 막 설명 들어도 몰라요, 전혀. 서로 뺄 때는 뭔가 수습할 수 있으니까 뺐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뺐을 거 아닙니까? 아유, 지금 여기 사단 되시는 분이 그 판단하고 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세는요, 이 고수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두는 사람도 미묘한 차이로 다 달라요. 누구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형세가 좋은데 괜히 싸워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형세가 나쁜데 안전하게 둬서 그냥 무난해지는 경우 프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세는 별로 이렇게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죠. 대충 판단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강의에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마나 그러니까 이런 손을 빼고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싸우는데 과정에서 손 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여기를 뒀고요. 그러니까 백이 젖혔잖아요. 젖혔는데 흙이 당연히 젖혀야 돼요. 젖혀야 되는데 상대가 손을 뺐으면 여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늘어서 두는 게 가장 루트 없습니다. 상대도. 뛰는 수는 좀 발빠르게 두는 거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하는 거는 공격이에요. 공격인데 나중에 젖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가장 두터운 수는 느는 수입니다. 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갔어요. 요건 또 잘못 둔 수입니다. 왜 잘못 뒀을까요? 네.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이 돌도 다 살아있고, 얘도 다 살아있는데 얘 아무 중요하지 않잖아요. 흙도 눈 감고 여기 젖혀야 돼요. 행마의 기본은 어떤 강의인가요? 바둑은 행마로 시작해서 행마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돌이 하나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 이상부터를 행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행마의 원리를 알고서 두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는 것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은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중급 단계, 응용 단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행마의 기본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말 그대로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략 1강부터 20강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또 우리 고급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원리로 행마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2단계는 대략 24강에서 50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또 5급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투 행마에서 어떤 행마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51강부터 63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략 5급에서 3급 분들 사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또 반복되는 행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했나요? 네,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바둑 1만 판을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마를 일단 골랐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에서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바둑을 주로 좀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 행마의 기본부터는 프로들의 바둑도 똑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똑같이 설명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때 프로들의 바둑을 좀 핵심을 추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바둑이 한 70%, 프로들의 바둑이 한 30%, 그 중에서 엑기스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의 기본은 전용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다면서요? 기존의 USB 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이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복습과 예습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공부법은요, 먼저 문제풀이를 하셔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푸셔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02-554-3988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재는 발송합니다. 어플은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이벤트. 네, 기존의 USB와 더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어플을 같이 하시고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영상 시청, 그 다음에 교재,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인 공부와 더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체크가 될 겁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이 USB 영상을 받지 않고 저희 어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 강의 한 달 체험권을 드리고자 합니다.